안녕하세요, 원장님.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어요? 오늘 이 시간은 어린이집 평가 지표 중에서 2학년 보육 환경 및 운영 관리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육 환경 및 운영 관리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환경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실내 공간, 시설 및 설비는 영유아 연령 및 발달 수준, 그리고 흥미와 요구에 적합하고 놀이 및 활동,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지원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갖추었는지 뿐만 아니라 영유아가 의미 있는 경험을 가지고 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도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어린이집은 운영계획 수립, 원화등 정해진 규칙이나 지침에 따라서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가족 및 지역사회의 협력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영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및 운영관리 부분에서는 총 4가지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그다음에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기관 운영,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총 4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보육 환경 및 운영 관리의 평가 지표는 총 4가지로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기관 운영,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이 평가 지표 4가지가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우수 지표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우수로, 또 개선 필요 지표가 1개 이상 있을 땐 개선 필요로, 우수 및 개선 필요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보통으로 평정됩니다.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입니다. 우선 2-1부터 2-1-4까지 총 4개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평가 항목에는 보육 실내 놀이 영역은 영유아의 연령, 발달 특성 및 놀이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놀이 영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실내 시설 및 설비가 영유아 발달 수준에 적합한지, 세 번째는 영유아 요구를 충족하는 보육실 외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 비품 활동 자료를 보관하는 별도의 공간이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4가지 평가 항목 중 4개가 모두 Y로 평정되면 우수, 또 2-3개이면 보통, 1개 이하면 개선 필요로 평정되겠습니다. 보육실내 놀이 영역은 영유아의 연령, 발달 특성 및 놀이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라는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2가지의 평정 기준을 갖게 됩니다. 평가 내용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보시면 보육실은 영유아의 연령, 발달 특성, 어린이집의 보육 프로그램을 반영한 놀이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이 영역. 자, 그 다음에 놀이 영역은 영유아가 놀이가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구성되어 있다.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관찰 항목으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평가 내용에서는 우선 영유아의 연령, 발달 특성, 어린이집의 보육 프로그램을 반영한 놀이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내용은 우리 보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새롭게 조금 들어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놀이 영역은 어린이집 보육 프로그램의 특성, 영유아의 흥미, 요구에 맞게 구성된 놀이 공간이다. 그래서 흥미 영역과는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흥미 영역으로도 구성 가능하지만 영유아 놀이가 반영되어 있는 놀이 영역 구성이 우선이다 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 영역 구성도 가능하지만 영유아의 놀이가 반영되어 있는 놀이 영역 구성이 우선이다 라는 거 여기에 나와 있죠. 흥미 영역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놀이 구성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요구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놀이 영역, 물감놀이, 점토놀이, 팽이놀이, 가게놀이, 공룡 테마파크 놀이, 이런 아이들의 놀이를 따라가면서 생기는 영역 구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이 잘 되어 있으면 여기도 Y평정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놀이 영역의 수는 어린이집 프로그램, 흥미, 요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육실 공간이 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좀 유사한 성격의 놀이들은 영역을 통합해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어린이집, 20인 이하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어린이집 전체가 놀이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 영역이 전체 어린이집 공간에 배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배센 놀이 영역에서 영유아들이 일과 중에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개방성, 그다음에 활동 가능성, 공간의 개방성, 여러 가지들을 다 좀 반영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놀이 영역은 영유아 놀이가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해당하는 내용에는 놀이 영역의 해당 공간에서 놀이하는 영유아 간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놀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보육실 내 활동 자료, 장, 책상, 의자 등은 영유아의 수나 보육실 크기를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만 구비하도록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너무 이런 책상이나 의자들이 많아서 놀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활동 자료장이나 책상 배치 시 영유아의 이동 통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특정 영역에 아이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경우에는 영유아가 좀 편안하게 놀이하도록 교구장이나 책상, 의자 등을 재배치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해 줍니다. 2-1-2의 실내 시설 및 설비가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다라는 평가 항목의 평가 내용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내 시설 및 설비가 영유아의 연령 및 신체 크기에 적합한 크기와 높이로 되어 있어서 영유아가 스스로 사용하기에 용이한지를 이제 살펴보게 되고요. 특히 이제 영화가 있는 경우에는 기저귀 가리대, 수유 공간 등 영화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공간에 수유와 기저귀 가리 시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세 번째 평가 내용으로는요, 장애아 전문시설인 경우에 장애 영유아의 특성에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특성에 맞게 시설 설비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으면서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조도구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장애아가 없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평가 내용이 다 충족되면 되겠습니다. 실내 시설 및 설비 안에 영유아용 책상, 의자, 활동자료장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영유아 신체 크기에 적합하고 또 스스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에 마련되어 있는 설비 및 가구 등은 영유아 신체 크기에 적절해야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변기나 세면대 등 일상생활을 위한 설비, 이런 것들은 영유아 사용이 적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어린이집,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화장실에는 반드시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아용이라고 되어 있죠. 성인용 변기나 성인용 소변기를 유아용이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용 변기를 사용해야 하고, 만약에 이제 아이들이 10명에서 15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 유아용 변기 한 대 정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영유아가 성인용 변기 및 세면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때는 반드시 안전발판, 보조 변기 등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또 안전발판은 성인용 변기에 또 세면대에 어떻게 해요? 각각 마련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면대에도 하나, 또 변기에도 하나, 그래서 반드시 안전발판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화를 위한 공간에는 기저귀 가리대와 수유 공간 등이 있는데, 이 일상생활을 위한 이런 공간들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공간에 필요한 물품을 반드시 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기저귀 가리, 수유하는 영화가 있을 경우에만 평정하니까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애아 전문인데요. 장애아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아를 위한 설비가 마련되어 있고 보조도구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점자 블록, 또 핸드레일, 이런 물리적인 환경을 갖추었는지, 화장실에는 대소변기 높이가 다양한 것을 바람직하면서 휠체어 사용이 가능할 만큼의 공간이 확보됐는지, 또 피더시트라든지 기립보조 책상, 자세교정 의자 등의 어떤 장애 유형에 맞는 기구와 설비들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2-1-3 평가 항목에서는 영유아 요구를 충족하는 보육실 이외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평가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영유아 요구를 충족하는 보육실 외에 별도의 공간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유의실, 도서 공간, 양호실, 식당 등
어린이집 내 2군데 이상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또 휴식 공간이 있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개별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모두 다 관찰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평정 기준에서 3개가 모두 다 Y로 평정되어야 합니다.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보육실 외에 별도의 공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2군데 이상 마련해야 되면서 또 어떤 설비들이 비치되어 있어야 하는지도 자세히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유의실의 경우에는 대근육을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및 놀이기구, 놀잇감 등이 있어야 합니다. 도서 공간이 있죠. 도서 공간에는 그림책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공간 및 책꽂이, 의자 등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자, 양호 공간이 있죠. 양호 공간에는 아픈 영유아가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 여기에는 비상약품과 간이 침대 등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또한 시청각실도 별도의 공간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별도의 공간, 여러 가지 공간 중에서 2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2군데 이상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별도의 공간이 아니더라도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공간은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어떤 곳이에요? 원장실인데 양호 공간으로 이용한다든지 또 소규모의 어린이집인 경우에 거실을 유의실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모두 인정이 되겠습니다. 궁금해요 시간이네요. 자, 어린이집 공간이 협소하여 미인가 공간이나 지하 공간을 유의실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어떻겠어요? 당연히 어때요? 인정되지 않겠죠. 미인가 공간, 지하 공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010년 1월 30일부터 지하층, 그쵸? 사실상 1층 아래에 있는 층은 영유아 보육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그러므로 지하 공간에 설치된 모든 유의실 등의 활동 공간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보육사업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보육실 내에 영유아 휴식 공간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평가 내용으로 보시면 그 보육실마다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 놀이공간과는 구별되는 보육실의 조용한 곳에 배치되어 있는지, 만약에 별도로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용한 영역과 통합 구성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언어 영역과 통합 구성이 가능하죠. 그리고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전체 공간 중에 한 곳에만 배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단 일과 중에 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접근이 어렵거나 필요할 때에만 일시적으로 공간을 내어주는 것은 휴식 공간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영유아의 개별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세부 내용으로 한번 보시면 영유아의 개인 소지품이나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개별 공간, 사물함이 영유아의 수에 맞게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개별 사물함에는 영유아 자신의 것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름이나 사진 부착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개별 사물함은 영유아 자신의 물건을 좀 스스로 꺼내서 보관해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키 높이에 맞아야 하고요. 보육실 내 또는 보육실 인근에 마련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별 사물함은 잠금 장치 없이 영유아 스스로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 아이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위험하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품 활동 자료를 보관하는 별도의 공간이 있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비품 활동 자료를 보관하는 별도의 공간이 있고 체계적인 분류 기준에 따라서 명칭, 내용, 관련 영역 등을 표시하여 보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도 모두 Y로 평정되셔야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품과 활동 자료는 지금 현재 영유아 활동 공간과는 좀 구분된 별도의 장소에서 보관하려고 되어 있어요. 별도의 장소는 창고, 그쵸? 자료실, 베란다, 이런 등에 보관하는 것을 별도의 공간이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 공간이 없을 경우에 영유아가 활동하는 공간이 아닌 곳, 즉 교사실, 원장실, 상담실 등에 따로 장소를 마련하여 보관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별도의 장소가 없어요. 자, 이럴 때에는 복도나 유의실 등을 불가피하게 이용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에는 아이들의 그 이동이나 또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상단에 자료장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단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가 없어도 실내 자료장만 마련하시면
비품과 활동 자료를 보관하고 이것들을 다 인정하게 되니까요. 소규모 어린이집은 조금 더 어렵지 않은 지표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비품과 활동 자료를 보관하고 계신다고 하면 정리를 또 잘 하셔야 되는데요. 자, 비품 활동 자료를 어떻게 해요? 연령과 주제 또는 영역 등으로 좀 체계적인 분류 기준을 마련하여서 보관하고 계시는 것을 평가하겠습니다. 궁금해요네요. 빈 보육실을 자료실로 사용해도 되나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자료실은 인가 공간 내에 반드시 있어야 하죠. 그리고 만약에 빈 보육실을 자료실로 이용하려면 뭘 하셔야 돼요? 용도 변경이라는 걸 하셔야 합니다. 자, 용도 변경을 하여서도 정원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라면 빈 보육실을 자료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어때요? 변경된 시설 현황에 대한 정보 공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2-2 평가 항목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입니다. 이 평가 항목에는 세 가지 내용이 붙어 있네요. 평가 내용이 붙어 있는데 하나는 5개 놀이터를 구비하고 있는지, 또 이 5개 놀이터의 영유아 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놀이, 활동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 또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바깥 놀이 및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자, 이렇게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랑 겹쳐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세개 평가 항목 중 Y로 평정되는 것이 3개여야지 우수, 그리고 3개의 평가 항목 중 Y 개수가 1개 이하면 개선 필요에 해당되니까 이거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2-1 평가 항목 중에 5개 놀이터 등이 구비되어 있다. 여기에는 평가 내용으로 2가지가 있는데요. 평가 내용 2가지가 다 Y로 평정되셔야 되겠습니다. 5개 놀이터가 있는지, 5개 놀이터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대체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5개 놀이터에서는 놀이터에는 반드시 50인 이상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5개 놀이터가 설치 원칙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5개 놀이터가 설치 불가한다면 대체 놀이터로부터 반드시 대체 놀이터로 인가받은 대체 놀이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5개 놀이터에는 어때요? 놀이터는 고정식 대근육 놀이기구가 1종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최소 3가지 이상의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2020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조금 개정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고정식 대근육 놀이기구에 그네, 미끄럼틀, 정글집, 회전놀이기구, 조합놀이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동식 대근육 놀이 활동기구, 활동놀이기구라고 되어 있죠. 놀이집, 널판지와 안전사다리, 삼각대, 림트, 평균대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모래놀이기구, 모래밭과 모래놀이대 등이 이 3가지가 이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놀이 도구, 또 게임놀이, 공놀이, 사회극적놀이 도구, 여기에 사회극적놀이 도구에 자동차 등 탈 것, 소꿉놀이 이런 것 등은 놀이 도구는 놀이기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놀이기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소꿉놀이, 놀잇감 이런 것들은 놀이기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해하시고 여기에 놀이기구는 반드시 뭐예요? 최소 대근육 놀이기구를 포함해서 3종 이상을 체크해 보라고 하니까 대근육 고정 놀이시설이 없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동식 놀이기구나 모래놀이기구에서 3종을 3종이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5개 놀이터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50인 이상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반드시 5개 놀이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어린이집도 있지요. 그래서 대체 놀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가능한데 이 대체 놀이터의 종류에는 옥내 놀이터, 인근 놀이터가 있습니다. 옥내 놀이터에는 어린이집 건물 안에 놀이터를 구비한 경우에요. 실내 놀이터, 옥내 중간 놀이터, 옥상 놀이터가 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근 놀이터는 어린이집과 인접하여 설치된 영유아 놀이터, 실외 놀이터를 우리는 인근 놀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초등학교 놀이터의 경우에는 대체 놀이터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인근 놀이터 사용 승낙서 구비 여부는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승낙서를 구비한다든지 하는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50인 미만 어린이집인 경우인데요. 어린이집 놀이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실제 이용이 불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간혹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어린이집 인가 공간 내에 유해실을 마련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마련되어 있다면 실내 놀이터의 기능을 충족한다라고 평정이 되기 때문에 놀이터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2-2-2 평가 항목에는 영유아 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놀이 및 활동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 이제 실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유아 발달 지원하는 다양한 놀이기구 또는 놀이 및 활동 자료가 구비되어 있는지, 또 이 놀이기구, 놀이 활동 자료가 영유아 발달 크기에 적합한 크기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바깥놀이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관찰과 면담으로 이렇게 체크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3개가 모두 Y로 평정되셔야 우수라는 평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놀이기구 또는 놀이활동 자료가 구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세부 내용으로는 5개 놀이터에 또는 대체 놀이터에 이런 놀이기구와 놀이 및 활동 자료가 구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놀이기구에는 뭐가 있어요? 미끄럼틀, 흔들말, 그네, 놀이집, 종합놀이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자, 또한 놀이 및 활동 자료, 놀이를 촉진하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모래놀이용 미니사, 물뿌리개, 자전거, 자동차, 물 노래놀이 자료, 또 바람개비, 비눗방울, 훌라후프 등 이런 내용들이 이제 놀이 활동 자료로 제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또한 이 놀이 및 활동 자료들이, 놀이 기구들이 또 아이들의 바깥놀이를 몰입하여 즐길 만큼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고 또 문제가 생기고 울고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수량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놀이기구 또는 놀이 및 활동 자료들이 영유아 발달 적합한 크기 또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쨌든 아이들이 이용하는 바깥놀이에서 이용하는 또는 대체 놀이터에서 이용하는 놀이기구가 너무 위험하다든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기구라든지 아니면 놀이활동자료 이런 것들이 좀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스스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기능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바깥놀이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유아가 햇빛, 바람, 나무, 꽃, 모래, 물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시려 환경이 정말 어때요? 작은 면적이라도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놀이터, 또 동물 관찰 영역, 텃밭, 화단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담으로 이것들은 체크를 하게 되는데 영유아가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시려 환경으로는 무엇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 저희는 텃밭이 있어요. 저희는 화단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자, 영유아가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하셨습니까?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하셨어요? 자, 이런 환경들을 마련했고 이런 곳이 있는 곳을 뭐 방문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바깥놀이 및 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2-2-3의 어떤 내용에서는 두 가지 평가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깥놀이 시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놀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바깥놀이 시 자연과 친숙해지는 경험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은 어때요?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 구성과는 별개로 운영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양한 놀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친숙해지는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관찰과 면담 내용으로 평가를 받으니까 체크하시고요. 두 개가 다 Y로 평정되셔야 합니다. 바깥놀이 시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놀이와 활동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내용의 세부 내용으로는 세 가지 정도가 있네요. 영유아는 자신의 요구와 흥미에 따라 바깥놀이를 주도하고 지속한다. 그쵸? 진정한 놀이다. 놀이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땅에 나뭇가지로 그림 그리기, 흙 위에 물로 그림 그리기 등과 같은 특별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은 활동부터 뭐 미끄럼틀 타고 오르내리기, 그네 타기 등 놀이기구를 이용한 활동까지 영유아가 스스로 즐겁게 하는 놀이, 이런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사는 바깥놀이에서 할 수 있는 놀이나 활동에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뭐뭐 하지 말아라,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교사는 놀이 활동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특정 놀이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자!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놀이에는 교사주도 활동도 물론 가능하지만 교사주도 활동, 우리가 이제 바깥놀이에는 실외 놀이, 그쵸? 실외 자유놀이, 그 다음에 뭐 교사가 주도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뭐 텃밭 가꾸기, 산책하기 이런 내용들이 바깥놀이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영유아의 요구와 흥미가 강조되는 영유아 주도 놀이가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때 교사가 조금 아이들이 하는 주도적인 놀이들을 제한하지 않고 또 교사가 준비한 활동들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바깥놀이엔 주로 어떤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여기에서 제가 주도해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선생님이 아이 주도의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바깥놀이 시 자연과 친숙해지는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네요. 영유아가 햇빛, 바람, 나무, 꽃, 흙, 모래, 물 등과 같은 자연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놀이에 나가면 뭐 바깥에서 자연스럽게 바람을 느껴보는 활동이라든지 꽃잎을 관찰하기라든지 흙을 좀 밟아본다든지 구름을 관찰하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좀 포함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자연물을 만지고 냄새 맡고 듣고 경험하는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연과 친숙해지는 경험이 매일매일 바깥놀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 선생님들이 좀 체크하시고 면담에는 이런 내용들을 물어봅니다. 바깥놀이에서 자연을 직접 경험하는 활동들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나 어떻게 진행되나 이런 것들을 물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이런 두 가지 항목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